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선대위에 윤희숙 전 의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지의 의혹에 네. 저는 가장 도의적인 책임을 가장 높이 지는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고 의원직을 내려놨고요. 지금 제가 복귀한 것은 뭐 정치인으로서 복귀했다기보다는 이 대선의 당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 달 전에 매물로 내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특히 윤희숙 전 의원은 논란이 됐던 부친의 땅 시세 차익을 환원키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함께 보시죠. 지난 8월 부친 세종 일대 땅 부동산 투기 의혹 일자 의원직을 던졌죠. 전격 사퇴. 당시 토지 매각 후 시세 차익 사회 환원하겠다라는 부친의 편지를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달 전 시세보다 약간 싼 가격에 내놓으셨다. 차익 환원 약속도 지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이양수 대변인, 윤희숙 전 의원은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주로 이제 경제학자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제 부분에 대한 공약을 검증하고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이제 장밋빛, 핑크빛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허실을 짚게 될 겁니다. 사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들 중에 역대 국회의원들 중에 사실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이제 뭐 시간 지나면 그냥 다시 몰래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을 던진 거의 초유의 사례입니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 저런 자세가 국민들한테 환영을 많이 받았고요. 요번에는 사실 정치 복귀라는 것보다도 본인이 이제 경제학자로서 우리 당의 정권 교체, 우리 당의 집권을 위해서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데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국민의 민심 속에서 국민의 진심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심 진심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여론조사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리얼미터와 KSOI의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 준비했는데 대형 미디어월에 시원하게 띄워보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먼저 보실 건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 결과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39.7%, 윤석열 후보가 45.2%가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 3.3%, 안철수 후보는 3.2%입니다. 자, 리얼미터의 결과에서 이재명 39.7, 윤석열 45.2로 숫자가 다소 차이가 나 보이지만 오차범위 내에 현재 들어와 있는 수치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 오차범위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만 생각하는데 날짜를 보세요. 날짜를 보면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샘플을 많이 조사했어요. 샘플을 많이 조사하면 오차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오차범위가 줄어드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인데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 이거 오차범위 바뀌다. 숫자만 놓고 보면 또 저게 지난 5일부터 6일 동안 실시한 조사예요. 여기에다가 이 윤석열 후보가 대체적으로 자동응답이나 집전화 조사를 하면 조금 높게 나오는데 대체로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정도 수준의 범위 내에 자동응답 조사는 앞서는 그런 추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KSOI의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그 결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SOI의 결과는 이재명 후보 40.6, 윤석열 후보 42.0%, 심상정 2.6, 안철수 2.8, 김동연 1.2%의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오차범위 아니군요. 오차범위 아니죠. 자,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건 더 최근이에요. 날짜를 보면 리얼미터 조사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이건 더 최근이죠. 10일, 11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조금 올라갔었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부지런히 윤석열 후보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더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좁혀졌다. 접전, 혈전, 협착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0.1.4%포인트 차이. 말 그대로 깻잎 한 장, 아니 깻잎 반장. 찢었다. 깻잎 반장 대전이죠.
그러면 리얼미터가 맞는 거예요? KSOI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래요? 둘 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점점점 좁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최근 조사에서는 더 좁혀진 결과. 물론 뭐 조사 방식이나 또는 집전화가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다른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부분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협착돼 가고 있다. 예. 접전이다. 깻잎 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다 사실 20대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왔습니다. 20대 청년들의 마음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KSOI 여론조사 결과에서 20대 표심만 따로 떼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25.6, 윤석열 후보가 34.7. 배종찬 소장님. 네. 앞서서 KSOI 같은 여론조사 결과인데 전체 연령대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깻잎 반장인데 20대에서는 지금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샘플 수가 많지 않으니까 연령대로 따지면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윤, 2, 2, 3. 윤, 2, 2, 3. 윤석열 후보 20대, 이재명 후보 30대 이렇게 나타나요. 아, 윤이 2, 3.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30대들에게 각각 물어보면 20, 30대 합치지 마세요. 우리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념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20, 30대가 탈이념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20대는 살짝 보수성이 있어. 우리는 약간 MZ라고 해서 그렇죠. 같이 묶어서 보는데 그러니까 묶지 말라는 거예요. 신안보 세대 20대는 그리고 30대는 그래도 살짝 진보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념을 깔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 이슈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약간 보수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는 살짝 윤석열 후보 쪽으로, 30대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윤, 2, 2, 3.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 2030 세대가 잡히냐? 여전히 모르겠다. 이 응답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래프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예. 그러니까 20대, 30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은 가장 유권자가 많은 10살 단위로 구분을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50대. 50대. 50대를 잡아야 된다. 우리 스튜디오도 지금 50대가 많아요. 50대를 잡아야 돼요. 갑자기 50대를 잡아야 돼요? 네. 50대와 서울. 이건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분석해드리는 거예요. 예. 서울 잡아야 됩니다. 이유는요? 서울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호남을 간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TK와 PK를 간다. 그 표가 잡혀요. 조금 올라가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호남 출신 유권자, 영남 출신 유권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역대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 중에서 서울을 이기지 못하고 당선된 경우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도 있으니까 최대한 정권 교체 여론을 서울에서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번 대선은 서울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조용필 씨가 불렀나요? 그거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서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민심진심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